때야 뭘 하고 막 굴러다녀도 상관없는 상황인데 이제 몸이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어디 아프기 시작하면은 회복도 늦고 회복이 피부 회복. 아우. 저 며칠 전에 아우. 굉장히 이제 시원했잖아요. 막 비도 오고 약간 네, 맞아요. 선선해져 그래서 네. 거실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깔고 그냥 찬바닥에서 잤는데 아침에 못 일어났어요. 이게 아. 당이 오셔서 어깨가 안 움직여가지고 이게 목도 안 움직이고 내가 이 물을 마시는데 이렇게 마시잖아요. 이렇게 마시잖아요. 오안 움직여. 그러니까 그걸 많이들 공감하셔가지고 건강에 대해서 막 신경 쓰시고. 자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 강사님 과거 이야기 그동안의 노하우를 어떻게 쌓았는지 이야기 예. 글쎄 다 나왔어요. 뭐, 기억 안 나세요? 그러니까 예. 대학교 때까지 아까 이제 군대 갔다 온 거 이제 군대 가기 전까지는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예. 군대 가기 전에 이제 에어브러시도 없이 이제 작업을 했다가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대학교 3학년 됐을 때 이제 처음으로 에어브러시를 장만했어요. 컴프레션 학교에 있었으니까. 아, 펌프는. 그러니까 그거를 아무도 안 쓰고 있고 딱 보니까 컴프레셔가 생겼어요 이게. 근데 에어브러시가 그때 이제 대만산이 이제 3만 원짜리가 있었으니까. 대만산. 예. 대만에서 나왔던 그 제일 싼 게 있어요. 그거를 사갖고 연결을 했어요. 그래갖고 땡겼는데 확 나올. 뿌려도 왜 이렇게 부러져. 근데 요즘 나오는 것도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조절하는 방법을 전혀 몰랐거든요. 그래서 예, 그걸 하다가 이제 목포 쪽에 이제 모형점이 생겨갖고 이제 모형점 선생님한테 이제 그걸 몰래 들고 가서 이만한 큰 거 막 이만한 애를 버스 타고 몰래 끌고 들고 들어가고 학교에서 그걸 들고 나와서 몰라요. 아무도 없으니까 그렇지. 들고 나왔고 보여줬더니 딱 그 이제 사장님이 이렇게 보더니 저는 이제 나이가 비슷해갖고 이제 형님이라고 불렀거든요. 저보다 한 5살 많았나? 야 이거 이태리째야. 이태리째가 뭔데요? 최고급이야 이러면서 우와 이거 300만 원 줘야 한다. 진짜요? 그걸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쓰는데 딱 당기니까 확 나니까 이제 너 이거 조절할 줄 아냐? 뭐 조절해야 돼요? 아, 나보는 것 같아. 아 나도 그랬으니까 그랬다가 이제 봐라 이래서 이렇게 딱 돌리면 압력이 줄어든다니까 딱 돌리니까 막 이렇게 나오는 애가 싹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안 치르지 당연히. 안 치러야지, 안 치러야지. 딱 한대. 왜요? 가까이 가. 가까이 가. 더 가까이 가, 더 가까이 가. 이러다 망치는 거 아니야? 뿌려봐. 되네. 이러면서. 자 에어브러시 하면서는 저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압력 조절. 그러니까요. 내가 나한테 맞는 그 분사량. 네. 그게 정말 중요해요. 저도 처음에 뿌릴 때 진짜 그 뭐지? 일단 소리 듣기는 되게 좋잖아요. 싹! 그 소리가 되게 듣기 좋잖아요. 근데 그게 망치는 지름길이에요. 그게. 뭐 너무 웃겼던 건 뭐냐면 그때까지는 세게 뿌리면 나도 빨리 칠할 수 있겠구나. 뭐? 아니야.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막 뿌리는데 도료를 이만씩 갖고 있어도 벌써 떨어졌어? 그래서 람보르기니 타는 기분? 바닥에 막 기름 뿌리고 다니는 기분? 막 10원씩 던져, 막 바닥에. 딱 그런 거랑 똑같았으니까 그걸로 막 미친 듯이 뿌리다가 나중에 이제 방법 알아갖고 이제 살살 뿌렸으니까 이렇게 하면 도료를 절약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고 그래서 한 3학년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에어브러시를 들어갔는데 어느 날 이제 에어브러시를 한 넉 달, 5달인가 썼었거든요. 땡겨져요 얘가. 안에 청소 안 하셨구나. 네, 청소를 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그냥 보글보글 요거 몇 번 했지 닦는 방법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물어볼 때도 없고 빼갖고 어떻게 청소는 다 했어요. 근데 앞에 노즐을 끼우는데 이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네. 똑 부러져. 이런 젠장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쩔 수 없이 3만 원 또 드렸고 또 하나 또 샀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때 에어브러시 하나를 잡아먹었고 그때는 부품이 나온 적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대만선을 처음 쓰다가 나중에 한 4학년 정도 됐을 때 이제 리치펜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미술 공부했던 선배들이 저기 리치펜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좋은 거 한 10몇만 원짜리 에어브러시가 있대요. 이걸 써야 좀 편할 거야 이러면서 대만선은 우리가 쓰고 있는 스타렉스랑 비슷해서 딱 정도? 탁탁 걸리잖아요. 네. 부드럽게 뿌려졌어요. 근데 대신 예전 에어브러시는 조절 나사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앞 조절하자. 그래서 잘못 당기면 확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감을 익혀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몇 번 뿌려보고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제 서울로 올라왔는데 처음에 이제 막 직장을 다닐 때는 회사 왔다 가고 이러고 하다 보면 뭐 쉬는 날도 없고 이러니까 거의 한 2년 작업을 못했어요. 진짜 막 만들고 싶어 미치겠는데 키트는 쌓여 있고 막 건담 애들 쌓여 있고 이러는데 조립할 시간도 없고 쉬는 날 집에 들어오면 그냥 뻗어갖고 그냥 하기 싫어 뭐 이러게 되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일에 이제 짬이 좀 쌓이다 보니까 네네. 땡땡이를 칠 수 있는 그게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무슨 일 하셨어요? 모델링 작업 맞아. 하셨으면? 그 모형 작업 이제 막 닥치는 대로 막 이제 들어오면 외주 같은 그러니까 걸로? 맨 처음에는 유통회사를 들어가서 네. 장사하는 방법을 배워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프라모델을 만들었던 사람들, 모형했던 사람들이 결국엔 장사하겠다고 나왔고 다 망했고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때가 IMF 딱 끝난 후라서 모형점들이 정리되던 시기예요. 한 98년 그랬죠. 근데 지금 99년, 2000년 그때쯤. 예.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어떻게 정말 장사 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팔고 있나 물건을. 그래서 그걸 보려고 일부러 들어서 거의 한 1년 일해서 했었으니까. 근데 그때 배운 스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프라모델을 하나 팔 때 예. 매장에서 딱 갖다 놓고 이제 프라모델을 누가 갖고 와서 쓱 빼잖아요. 근데 대부분 프라모델 하는 사람들은 이 키트는요 뭐가 어쩌고요 뭐가 어쩌고요 먼저 설명을 다 해주려 해요. 네. 우리 딴에는 그래도 쉽게 설명을 해준다고. 그죠. 받아들이는 사람 중에서는 그게 어렵지. 뭐 굉장히 이게 뭔 소리야. 난 그냥 이거 사러 왔는데. 그러니까 온 손님도 다 쫓아버리는 그게 되다 보니까. 근데 저랑 이제 같은 고향이던 이제 대리님 형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형님은 이 프라모델에서 전혀 몰라요. 예. 근데 물건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 파는데 그때 가면 이제 크리스마스 때인가 네. 어린이날 때 이제 막 요럴 때 아빠들이 이제 애들 이제 사주려고 이제 오잖아요. 예, 오죠. 그럼 우리가 봤을 때는 아, 이 사람의 뭐 경제적인 능력이나 이런 걸 봐서 뭐 간단히 뭐 MG나 뭐 이런 거 예. 하는데 그 형님은 그냥 피지 같은 거 턱 내놓고 피지. 네. 아, 어린이날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 애들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아 대박. 네. 딱 이 말을 하니까 거기에 막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그렇죠. 어린이날인데. 아, 특별한 날인데. 특별한 날이잖아. 크리스마스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 뭔가 이 그 타이밍 같은 걸 잡으실 줄 아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물건을 팔 줄 아는 딱 그 안목이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그 노하우가 딱 나온 거죠. 아, 물건 저렇게 파는 거구나. 그러니까 재고가 쌓여있다 해서 안 파는 게 아니라 재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재고를 어떻게 사람한테 소개를 시켜주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거를 막 원론적인 거, 뭐 쉽게 말해서 막 공부 같은 것도 막 영어를 공부한다고 그러면 뭐 그것책 읽어주시지. ABCD 뭐 IM 뭐 보임 뭐 이렇게 하잖아요. 진짜 요거는 저도 할 말이 있는 게 저도 그 프라모델을 저도 팔아봤던 사람 그렇죠. 입장으로서 진짜 저건 정말 맞는 말이에요. 아무리 악성 재고라도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이 사람 소개를 하느냐. 진짜 저게 포인트거든요. 정말 제가 프라모델 팔 때는 MG 뉴 건담 있죠. 네. 구판 악성 재고였어요. 그거 나 혼자 겁나 팔았어요. 박스가 멋있잖아요. 박스가. 네. 이 정도는 하나 갖고 네. 계시는 게 좋죠. 근데 막 그 내부에 들어가서 얘 관절에 막 쇠가 들어가요. 막 프라모델이 막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뭐 이제 단점은 조금 줄이고 그렇지. 장점을 굉장히 좀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부각시켜야죠. 그런 식으로 소개를 하면서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도 아 그렇구나 나도 이거 한번 만들어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때까지 확실히 어필을 하는 게 판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상술이 이제 자동차 세일즈맨들도 은근 이런 걸 또 많이 만들긴 하는데 만들다가 연결되곤 해요. 그 사람들 해준 얘기가 뭐냐면 대부분 처음에 이제 와서 이제 경차나 소형차를 이제 생각하고 오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쓱 한번 스캔을 하잖아요. 이렇게 대부분 이제 하시는 게 이제 이 사람이 직급이 대리든 부장이든 무조건 사장님이에요. 사장님 정도면 이런 소나타 한 대 정도는 끄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또 가족들이 어디 가서 이렇게 좀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급이 있는데. 네. 이거를 굉장히 소비자한테 기분 좋게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사장님 이렇게 하시죠 하면서 막 굉장히 대접을 해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계약이 딱 돼버리니까 그런 상술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프라모델을 처음 접할 때 그러니까 처음에 접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프라모델을 어떻게 보았느냐부터 시작해서 지금 또 어떻게 접했느냐 그리고 어떤 식으로 또 제가 아까 알고 보면 프라모델 관련된 모델링에 관련된 건 다 해보셨어요 지금. 다 하실 거. 네. 다 해보셔야지. 겪어보시고 지금 겪어야지 이게 다. 프라모델의 유통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그걸 다 알고 나니까 그러니까 좋았던 이유가 바닥이 워낙 좁다 보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알게 되고 이제 그 유통 라인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이제 지금 이제 그분들이 다들 이제 부장급 되셔가지고 이제 연결이 돼서 이제 막 전화 뭐 들어와요 이러고 막 그거 왜 안 들어온대요 이러고 막 언제까지 들어와요 씨 이렇게 내가 질러줄 테니까 막 이러고 막 사랑해요 이러면서 아 마지막에 사랑해. 아 부장이 말잖아 이러면서 막 아 마지막은.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지금 그런 사이였는데 그때는 막 우리 막 알바할 때 키트 쌓아놓고 그렇게 팔고 했었고 에어쇼 행사할 때도 막 팔았었고 그냥 그렇게 했었고 이제 그걸 해보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 건 이제 모형 작업 그러니까 모형 제작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막 계약직으로도 하고 근데 이제 직업이 분명하지가 않았죠 그렇죠 프리랜서였다가 그랬어. 그 웃음을 찾는 사람들 그 지금 우차사 말고 네. 옛날에 우차사 2003년에 할 때 네, 초기에. 그때 이제 그 메인 화면에 기차역 나오는 네, 맞아요. 있었는데 그것도 제가 만들었고 예, 그거 좀 처음에 들어갈 때도 처음에 배울 그래요? 때 네, 그거 그 들었어요. 우차사 기차역 근데 그게 이제 뭘로 만드는 홈보드로 만든 거예요 이게 액수가 얼마인데 그 네, 때문에 네, 네. 어떻게 하면 가격 대비 효과를 예쁘게 할까 해서 그리고 반짝거리는 거는 그 크리스마스 트리 그냥 거기다 우겨 넣은 거예요 여기다 집 안에다가 그걸 한 일주일인가 2주 만들어가지고 들고 와서 촬영할 때 카메라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고 이제 딱 맞아요. 넘어가시겠어요. 맞아요. 제가 그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 거기서 이거 했으면 나왔어요 나는. 욕심은 안 내셨네요. 아니 왜냐면 만들고 나면 그거 정말 꼴도 보기 싫으니까. 아 그래요? 너무 힘들게 만드니까요. 왜냐면 이게 좀 여유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막 닥쳐갖고 2, 3일 남겨 갑자기 연락 와요. 당장 필요하니까 네. 이거 해달라. 그럼 이제 손이 빠른 사람도 좋은데 저는 손이 너무 느리기 때문에 그 생활도 막 이렇게 하다가 강사 시작하게 된 거는 한 2009년에 네. 그 모형점에서 지금 이제 네이버에 계시는 이제 국판근님 대리님께서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주셔갖고 동작 문화센터 그러니까 저쪽 이제 보라매 공원 안에 네, 네. 그 문화센터인데 거기 처음 수업을 하게 돼가지고 2009년에. 예 근데 그때는 성인 수업이 아니라 애들 수업 그때까지만 해도 프라모델은 아이들 수업이면은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초등학생 초등학생이죠. 3, 4, 5학년 애들 6학년 애들까지 다 있어요 이제 그 나이 또래는 처음에 시작했는데 이게 애들이 많이 오면 좋은데 프라모델은 필수 수업이 아니다 보니까 국영수에 해가지고 안 되다 보면은 한 3개월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아이들 수업만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성인 수업도 좀 하겠습니다 해서 애들 수업은 보통 한 5시에서 한 7시면 끝나는데 7시에서 9시 이후로 이제 성인 타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안 오죠 뭐 한두 명밖에 안 오고 막 이러는데 일단 끌고 갔어요 끌고 가고 그걸 한 2년 정도 하게 되니까 은평 청소년 수련관 연락 오고 공릉 청소년 수련관 연락 오고 과천 연수관 연락 오고 해서 이제 수업이 이제 점점 늘어지는 겁니다 제가 하겠다고 들어간 데가 아니라 이제 거기서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 와서? 해달라. 네. 그리고 하겠다고 이렇게 한 데는 오히려 그냥 아니 뺀치나 오히려 더. 아무 연락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한 2011년 정도 됐을 때 그때 제가 그렇죠. 초기에 2011년 초에. 그때가 이제 백화점에서 이제 연락이 와서 네. AK 플라자가 그때 맨 처음 들어왔어요. 네, 네. 그러니까 아니 왜 그 수많은 것 중에 왜 하필 프라모델이니까 남성 고객을 유치를 해야 하는데 그거에 가장 근접한 게 프라모델 아니냐 해서 이제 그때 AK 플라자를 맨 처음 들어가는 거였고 구로점을 하게 되니까 이제 분당점으로 또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평일과 이제 주말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채우고 간 거예요. 신세계 들어오고 뭐 현대백화점 들어오고 그때부터가 본격적으로 그렇죠. 이제 시작이 백화점으로 된 들어와요. 거예요. 그리고 백화점으로 들어와야 수강료를 비싸게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백화점이 제일 좋은 점이 뭐냐면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바로 가고 바로 맞아요. 예, 바로 있어. 네. 너무 좋더라고. 보통 백화점들이 인접해 있는 곳이 그렇죠. 네. 거기다가 수강생들은 또 주차 공짜 뭐 이렇게 3시간, 2시간 뭐 이런 식으로 주차료 공짜 이렇게 하니까 그런 편의만 제공된다면 진짜 좋네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걸 하기 전에 이제 프라방이라는 데가 몇 군데 이렇게 있었잖아요. 네, 있었어요. 예. 그런 분들하고는 같이 일을 했었고 또 며칠 전에 가서 짜장면 얻어먹고 왔는데 프라방에 그걸 하면서 보니까 한 곳당 10명 이상 넘어간 데를 못 봤거든요. 한 번에? 예. 거기 아무리 주말이건 평일이건 간에 장소를 한 곳에 딱 만들어 놓으면은 10명 이상이 못 와가지고 그럼 우리가 해도 그러니까 우리 수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해보면 10명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게 된 이유가 그럼 차라리
그 유전을 뽑아서 이렇게 뽑아내듯이 여기 10명, 이쪽 10명, 10명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한 7, 8개 되면은 그게 더 낫지 않냐 싶어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홍대에서 수업을 하는데 저 분당 있는 사람한테 오세요 이렇게 하면 못 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분당 쪽에서 하나 만들어주고 홍대도 그때 맨 처음에 이제 지룡님이 지금 하셨었으니까 네. 네네네. 근데 홍대를 그때 제가 뺐던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안 왔었어요. 홍대 쪽은 계속 하다 보니까 저까지 잘해봐야 많아야 5명이었나요? 네. 네. 홍대 정확히는 홍대역 인근이 아니라 네. 그 옆에 보면 상수역이라고 있어요. 아, 거기 근처다 보니까 솔직히 좀 그렇게 인접하기 되게 좋은 곳은 아니었어요. 지나가는 길도 아니고 거길로 따로 찾아갔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요일이고 했었는데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못 오니까 차라리 여기 쭉 접어버리고 딴 데로 이동하자 해서 그때 간 데가 이제 용산으로 들어간 거예요. 용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같은 건물에 있으니까 괜찮겠다 해서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백화점으로 싹 다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계속 하시는 수강생들은 그때부터 이제 계속 해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정님 오셨을 때 그때 오셨던 분들이 지금까지 그냥 꾸준히 해오셨어요. 진짜요? 그래서 이 양반들 그러니까 백화점마다 약간씩 다르긴 한데 꾸준히 뭐 1년이고 2년이고 하신 분들은 이제 할인폭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막 10% 할인 막 더해주고 거기는 뭐 5% 할인 더해주고 막 하는 식으로 해서 수강료가 뭐 15만 원인데 그러니까 뭐 3개월에 15만 원인데 뭐 할인해갖고 뭐 한 10만 원에 막 들으신 분들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분들은 좋다. 이득이지. 그러니까 중독된 거죠 이제. 근데 확실히 가서 만드는 거랑 집에서 혼자 만드는 거랑 이게 달라요. 그렇지. 같은 걸 만들더라도 그냥 가조림만 하러 가더라도 되게 사람이 많다는 게 그냥 같은 걸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게 되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업하다 보니까 예쁜 아가씨가 없네. 예? 아니 예쁜 아가씨가 없네. 예? 예? 많이 찍혔습니다. 네. 찍힌 걸 안 돼. 이렇게 먼저. 뭐, 아저씨네요. 이제 빼고부터 뭐 옛날 아저씨 돼서. 그러니까 너무 진짜 이거 강사를 하면서 이제 이게 누구예요? 안 받아도 이런 건 안 받아도 돼요. 이런 거 제가 좀 그렇네요. 예. 전화가 오셨는데 예. 이건 뭐 하러 가? 어차피 이따 어디로 오라 뭐 그런 얘기니까. 그러면 그러면은 기왕에 이렇게 된 거, 자, 그럼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맞아. 즉석해서 네. 질문을 받아서 좀 해도 괜찮을까요? 그러셔도. 혹시 지금 여기는 여러분 정말 여기는 하비팩토리 새로 하비팩토리예요, 오픈한 하비팩토리. 새로 오픈한 매장의 최하층이고요. 오늘 같이 인터뷰 중인 게스트분은 이제 튜닝타임즈의 강사분 자칭 인기 프라모델 강사 김두영 강사님이십니다. 혹시 자칭인가요? 적인가요? 자칭이세요? 항상 본인 입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제 입으로. 본인 입으로 말씀하시니까. 강사.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직접 궁금하신 거 이제 프라모델 강의를 다니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프라모델의 조립이나 도색에 대해서 팁을 알고 싶다 그러시면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먼저 일단 질문을 드리자면 예. 강의를 제가 수도권이라면 방방 보고 다니시잖아요. 막 의정부터 좀 막 아래쪽까지 다 다니시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라면은 제일 힘든 점이라면 오고 가고는 별로 어렵진 않은데 단점은 모이기가 힘들다라는 거. 오시기가 힘들다는 거. 모이는 거. 저는 가는 거는 별로 어렵진 않은데 수강생들이 오시기가 특히 야근, 야식, 아니 야식이 아니라 저기 회식, 그다음에 뭐 이렇게 철야 뭐 이런 걸 뚫고 오셔야 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저는 분이 그래갖고 뭐 일단은 하긴 가도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갔는데 매주 가도 오시는 분이 달라. 그렇죠. 그런 맞아, 것 때문에. 저도 한번 목요일날 가니까 어쩐 때는 계시고 어쩔 때는 또 안 계시고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 질문으로 일단 연봉 킹님의 질문인데요. 먹선펜으로 먹선 잘 넣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시네요. 되도록이면 먹선펜을 오래 쓴 거는 쓰지 말고 처음에 샀을 때 새 걸로 쓰시는 게 제일 좋고 먹선펜이 없다면 시중에 파는 것 중에 로트링 펜이라고 있어요. 로트링 펜 중에 0.01mm짜리가 있거든요. 굉장히 가는 거. 근데 걔는 쓰고 바로 또 닦아주고 막 이렇게 해야 이제 먹선 잘 넣을 수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먹선팬 같은 경우는 저도 팁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은 게 먹선팬은 말씀하신 대로 오래 쓴 거는 펜초에 갈라져요 막. 그렇죠. 맞아 맞아. 네, 이게 그냥 막 갈라지면 모르겠는데 붓처럼 갈라져요 막 이렇게 막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주의해야 되고 그리고 한 번에 작업하는 거. 네. 네. 한 번 쭉 그었을 때. 되도록이면 좀 아껴 쓰려 하지 말고 먹선펜도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니니까 그렇죠. 쓰다가 정 안 되겠다 그러면 걔는 그냥 나중에 펜으로 그냥 써버리고 맞아요, 맞아요. 차라리 새 먹선펜을 하나 사서 하나 사서 보통 한 1,000원, 2,000원밖에 안 하니까 저렴하잖아요. 한 3,000원 합니다. 그러니까 3,000원 하니까 네. 이제 밥 한 끼도 3,000원이 안 되는 세상인데 밥 한 번 먹으려면 커피가 7,000원 너무 줘야 커피도 비싸 요즘. 그러니까. 아, 커피 너무 비싸. 커피값도 안 나오는데 진짜 그러니까 새 걸로 사서 이렇게 그냥 받고 가시는 게 오래도 루트린 펜이 더 비싸지 않냐는. 비싸긴 비싼데 걔는 오래 쓸 수가 있어요. 아 확실히 뭐 저거보다는 오래 쓸 수 있어. 로팅 펜은 초기 굉장히 이게 관리만 잘해주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써요 진짜. 제도할 때. 반영구적이면은 차라리 그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로팅 펜이 뭐가 단점이냐 이제 단종되니까 좀 있으면 쓰는 사람이 없어지기 때문에 옛날에 제도할 때 썼지만 그렇죠. 네. 제도가 많이. 그게 이제 다 이제 캐드로 하니까 그니까요. 손으로 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죠. 그리고 피아니카님의 질문인데 강의하시는 곳 중에 일산 쪽에서 가장 가까운 곳은 어디서 하시는 건가요? 일산 쪽에서 현재 제일 가까운 데가 구로죠. 구로나 용산이. 구로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예전에 그 돌아야지. 은평에 그 백화점 하나 있는데 예. 거기서 다른 강사님이 수업을 하셨었어요. 예. 근데 그 날짜가 이제 평일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안 오셔가지고 수업이 폐강된 걸로 알고 있어요. 폐강됐구나. 그러니까 뉴카 아울렛 그쪽에 네. NC 백화점 예. 그 불광점이었는데 거기서 수업하던 게 지금 없어져 버려가지고 아이고. 일산은 가고 싶어도 지금 못 가는 이유가 솔직히 말해서 일산 쪽에 누가 잘하는 사람 있으면 그냥 박아